그럼 지금 베스트 초이스는 네. 그럼 실패를 쌓는 거를 하기에는 네.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안 그래도 뒤처졌는데 네. 지금 내가 실패를 한다? 이거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확률 네. 게임이라는 걸 그때부터 시도를 했던 것 확률 같아요. 게임. 네. 네. 확률 게임을 어떻게 시도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기준으로 1억 벌고 2억 버는 건 포기했어요. 1억 버는 건 난 포기를 했다. 네, 그때라는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대 초반 2003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1억 벌고 2억 벌는 거는 운때가 좋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결과물이니 네. 난 그거 포기. 나는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어쨌든 벌어서 쌓아가겠다. 근데 속은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1억은 벌어야지. 네. 근데 그 고통이 좀 있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맞다.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요즘 같은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네네. 드리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배 아파하는 그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서울을 집을 사서 또는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사서 돈을 몇 억을 벌었다가 맞아요. 배가 아픈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와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네.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벌었으니까. 네, 벌었기 때문에 나는 그 가격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은 확률 게임상 내가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는데 10억 된 그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서 다시 10억, 20억이 되는 거는 네. 확률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니까 우리 같은 나 같은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다.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만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눈여겨보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네. 이 정도라면 내가 말했던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는 더 벌 수 있을 거야라는 게 눈에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거죠. 예전에 수도권에서.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보여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생각했던 사람이 5, 6천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보이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인력을 벌겠다라는 눈, 그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뭐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금방 5, 6천 버는 그 지역은요 안 보여요. 평상시에.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확률 게임과 포기할 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시야를 오히려 좁혔고 그다음에 어떤 조급증을 버리고 나니까 네. 5, 6천 벌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에 여기에 부딪히는 건데 우리가 눈높이를 낮춘다라는 건 네. 입지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네. 초보자가 실패하기 쉽지 않나요? 그게 입지가 떨어지는 기준을 네. 나의 기준인지 세상의 기준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아예 그냥 제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네네. 예전에 이제 욕심부리다가 망가진 시점이 제가 3년, 4년이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05년쯤에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그래서 좀 멘붕이 온 상태에서 네. 투자를 하려고 다 찾았었어요. 네. 그 투자를 하려고 딱 찾았었는데 그때 가진 돈으로는요. 이제 이미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들은 뭐 네. 예를 들어 과천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가족들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고양시 하면 그때도 최고는 일산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일산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능곡이었어요. 능곡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능곡에서도 뭔가를 또 찾아보니까 요즘 그 원수들한테 추천한다는 지주택 있잖아요. 네. 네. 지주택이라는 게 그때 그 동네에 하나의 아파트가 지주택으로 짓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역주택조합이죠. 예, 지역주택조합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으로는 지주택은 원수한테 권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지주택이 뭔가를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네.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네. 확률 게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지주택은 이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올 테니 네. 지주택이 그 가능성이 넘어선 기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알고 보니까 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을 모집하는데 네. 땅도 다 완벽하게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 조합을 모집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는 건였는데요. 네네. 마침 그 동네 그 아파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그다음에 아파트 브랜드의 네이밍에 대한 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네네. 주변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때 그냥 한마디로 그 삘이 오더라고요. 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건 이거다 지금. 그래서 그때 지주택을 다들 피하는 상황에 공부를 하고 지주택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지주택이 아니었어요. 왜 지주택의 그 문제점이 있는 정도를 지나쳐서 네네. 이미 아파트가 4층 정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그거는 일반 분양권하고 같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주택이라는 편견 때문에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했고 그거를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1억 5천인가 1억 6천에 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배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네. 아직 내 머릿속의 능력과 생각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내 잣대로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일단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네요. 뭐 아무거나 사는 네.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그 능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정말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곳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수도권 자체를 다 입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을 벗어나기만 하면. 네. 근데 저는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 지역,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난장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 있는 모든 수도권은 네. 저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해요. 오히려 남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감정인 거고 네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노선의 최후의 선택지는 네. 수도권 외곽 지역의 역세권 주변에 뭐 버스를 타고 움직이더라도 네. 거기도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를 직접 봤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여전히 저평가된 곳이 있고 그것이 뭐 역세권이라면 네. 한번 해볼 만하다. 반대로 네.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역세권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신축을 찾을 거고 네. 이왕이면 새 아파트만 찾을 거고 그죠. 이왕이면 현대라든지 네.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것만 찾을 거고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밀려서 움직일 때 이동 동선은 네. 결국 대안을 찾아서 그 주변에서 맴돌게 되면 네.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역세권의 구축이라고 해도 수도권에 네. 그러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네. 판단이 되면 그런 거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베스트 초이스가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베스트 초이스가 그 방법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답을 찾기에는 너무 고평가 구간이고 네. 그러면 약간 밖으로 나와서 수도권을 보자 해도 신축은 너무 고평가 구간이고 네. 그 역세권이라고 보면 그럼 거기서도 약간 그 연식을 계속 밀어보면서 네. 뒤로 계속 밀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평형은 어때요? 평형은 지금 현재는 분명히 중형 아파트들이 선호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아파트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중소형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생겨난다고 보죠. 중소형 아파트.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느냐? 네, 많은 네. 분들이 글쎄 그 말이 맞을까요?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대출 규제는 사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계속 해오고 있었죠. 네, 근데 그것들이 점점 예리하게 맞아요. 타겟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중인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또 한번 바꿀 거라고 봐요. 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보여지냐면 네네네. 지금 현재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못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자세히 보게 되면은 LTV를 좀 올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집을 사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주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적격 대출이라든지 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LTV를 높여주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5억에서 6억대 아파트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9억까지도 풀어준다 그랬죠. 네, 그 이번에. 적격 대출 같은 네네. 경우는 9억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파트를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신축은 그 이상으로 올라버렸으니까 5, 6억대가 없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대출을 끼고 조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대상을 네. 5억대, 6억대 아파트라고 네. 정부가 자기도 모르게 규정을 해준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아, 그냥 딱 찍어줬구나. 그러니까 그네들의 목적은 찍어준 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물건들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지금. 이게 시장의 흐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 서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대니까. 그렇죠. 서울 중위 가격이 10억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 5, 6억대 아파트 중에서 네. 6억, 예를 들어 6억이 넘어가면 LTV가 갑자기 더 떨어져 버리는데 네네. 내가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르는데 속 편하게 살자. 네. 그러면 이왕이면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인데 되게 비싸. 네. 그러면은 역세권에서 지하철 말고 버스, 마을버스 한두 정거장 갈 수 있는 동네에 네. 그 가격대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쳐다보는데 남들도 안 쳐다보겠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네. 이게 동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가면서 근데 외곽이라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갈수록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2018년이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용인 이쪽으로 네. 입주 몰리면서 네. 잠깐 빠졌었어요. 네네. 그때. 그렇게 외곽지는 좀 그 공급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시점의 상황과 예. 추세를 봐야 되는 게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용인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의 쏠림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 그 동네의 분위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럼 결국 그 동네 원래 분위기가 뭔지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그 부침만 내가 견뎌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렇게 돼서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누가 사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쉽게 못 사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누구냐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고 본인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결국 집을 사게 되면 네. 이 집을 나중에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네. 이 집을 갖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내놓을 분들은 아마 거의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내가 이미 들어앉아 살고 있는데 네. 이거 내놓으면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아파트지만 누군가는 투자자가 샀다가 무너지는 물건들은 나오겠죠. 이게 금매로 나오기는 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동네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속된 말로 딱 쓸어버리면 네.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그 집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방 경직성이 생겨서 안 떨어져요. 이게 실제 현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 시점에 예를 들어 침체장이 왔을 때 굉장히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하면 돼 막 팔아야 되나 해서 또는 무너진 사람들이 금매로 던졌을 때 특정 물건들만 그렇지 네. 일단 나는 한번 버텨볼 거야 뭐 나름대로 사는 데 지장 없고 버틸만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버티는데 네. 이렇게 버티는 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이분들은 절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에 내놓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거를 제가 두 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봤어요. 작은 평형, 네. 작은 평형의 실수요자들이 찾는 수도권 지역은 네. 오히려 가격이 탄탄하다. 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논리 네. 또는 남들이 평가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네. 그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어. 근데 이제 생각을 더 곰곰이 해보니까 네. 급매물의 가격만 보고 그 사람들의 상황은 보지 않은 채 실제로 거기는 실수요자들은 아무도 물건들을 안 내놓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얘기는 지금은 그런 몇 개의 매물로 인해서 그 장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실수요자만 남아서 네,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게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수도권 인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세대수는 더 빨리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 네.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관찰을 하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현상으로 관찰한 거랑 다르면 현상을 인정해야지 맞아요. 내가 맞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유연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것이 생겨나니까 조금 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볼 때, 그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점차 이제 이거에 이런 특정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